고대 이집트를 떠오르는 대표적인 건축물은 바로 피라미드입니다. 이집트 역사는 크게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으로 나뉩니다. 각 왕국 사이에는 중간기라는 불안정한 과도기가 존재했습니다. 그렇다면 피라미드의 시작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이 피라미드는 고대 이집트 고왕국 시기에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왕의 무덤입니다. 고왕국은 제3왕조부터 시작됩니다. 그 이전인 제2왕조 시대의 왕 무덤은 마스타파라고 불리는 구조였습니다. 흙 벽돌로 쌓아 만든 지상과 지하를 나눈 평평한 직사각형 구조의 무덤이었습니다. 제3왕조의 왕 조세르는 이집트 역사상 처음으로 본격적인 석조 피라미드를 건설하였습니다. 조세르는 사카라 지역의 피라미드를 계단처럼 6층으로 쌓은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설계자이자 총책임자는 그의 재상이었던 이모탭이었습니다. 이모탭은 평민 출신이었지만 뛰어난 지식과 능력으로 고위직까지 올랐습니다. 의학, 건축, 천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였습니다. 이모탭은 고대 이집트에서 신격화된 인물이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시대에는 그리스의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와 동일시되며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널리 숭배받았습니다. 제4왕조의 시작을 알린 왕 스네프르는 피라미드 건축 기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킨 인물입니다. 그가 건설한 것으로 알려진 대표적인 피라미드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메이둔 피라미드입니다. 원래는 계단식 피라미드였습니다. 외부를 덧쓰여 각 피라미드 형태로 개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는 붕괴되어 내부의 계단 구조 일부만 남아 있습니다. 다슈르 지역에 구분 피라미드와 붉은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구분 피라미드는 하단 경사각이 54도, 상단은 43도로 꺾여 있어 중간에 구부러진 현상입니다. 이는 무게나 구조적 불안전성을 고려해 시공 중 설계를 변경한 결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각 피라미드로의 전환기 실험작으로 평가됩니다. 붉은 피라미드는 이집트 역사상 최초의 완전한 정각 피라미드로 여겨집니다. 석회암 외장이 붉은 기운을 띠어 붉은 피라미드라 불리며 스네프르의 실제 묘소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이후 대부분의 피라미드는 이 형태를 따르게 됩니다. 기자의 대피라미드는 고대 이집트 제4왕조의 쿠푸 왕이 남긴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입니다. 그는 피라미드 건축의 선구자로 알려진 스네프르의 왕의 아들이며 아버지로부터 이어받은 기술과 자원을 바탕으로 고대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피라미드를 완성했습니다. 이 피라미드는 원래 높이가 약 146.5m에 달했으며 현재는 침식과 외장석의 손실로 인해 약 136.5m 정도로 줄었습니다. 밑변의 길이는 원래 약 230m로 현재는 약 227m 정도 됩니다. 사용된 석재는 약 230만 개에 이르며 각각의 평균 무게는 2.5톤, 가장 무거운 것은 15톤을 넘습니다. 피라미드 전체의 총 무게는 약 684만 톤에 달합니다. 당시 이집트인들의 천문학적 지식과 정교한 건축 기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힙니다. 이 대피라미드는 단순한 무덤이 아닙니다. 파라오의 권위와 신성과 불멸을 상징하는 거대한 상징물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세계에서 가장 큰 석조 건축물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한편 1954년 쿠프 피라미드의 남쪽 약 18m 지점에서는 두 개의 배 구덩이가 발견되었습니다. 그중 한 곳에서 약 1224조각으로 분해된 거대한 목조배가 출토되었습니다. 이는 수년간의 복원 작업을 거쳐 완전한 형태로 되살아났습니다. 돛은 없고 노를 젓는 형식의 구조를 가졌습니다. 이 배는 실제 항해용이라기보다는 종교적, 의례적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왕이 사후에 태양신 라의 배를 타고 하늘을 항해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태양의 배라는 상징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기자지구에는 쿠프 왕의 대피라미드를 중심으로 그의 아들인 카프레 왕의 피라미드와 손자인 멘카우레 왕의 피라미드가 나란히 세워져 있습니다. 이 세 피라미드는 이집트 고왕국 시대의 제4왕조의 파라오들을 위한 장례 건축물입니다. 이 중 카프레 왕의 피라미드 앞에는 고대 이집트를 대표하는 조각상인 대스핑크스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석조 조각상은 사자의 몸에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 조각상을 호르의 마케트 또는 셰세프 앙크라고 불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스핑크스라고 부르는 이름은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수수께끼를 내는 여인형 괴물에 대한 전승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리스인들이 이 조각상을 보고 자신들의 신화 속 존재에 빗대어 이름을 붙이면서 스핑크스라는 명칭이 널리 퍼지게 된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죽은 사람이 사후 세계에 잘 도달하고 심판을 무사히 통과하여 부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다양한 장례용 문서가 발전했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은 고왕국 시대 왕들의 무덤 벽에 새겨졌던 피라미드 텍스트입니다. 주로 왕이나 왕실 구성원만 사용할 수 있었던 이 주문들은 태양신 라와 사후 세계를 다스리는 오시리스 신에 대한 찬양과 지침을 담고 있었습니다. 중왕국 시대에는 이 전통이 확대되어 귀족이나 고위 관리들도 관에 주문을 새기기 시작했으며 이를 코핀 텍스트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부터는 사후 세계에서의 심판 통과와 형벌 회피가 중요한 주제로 자리 잡습니다. 기원전 1400년경 파피루스가 널리 보급되면서 평민들도 주문과 부적을 파피루스에 적어 무덤에 함께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사자의 서입니다. 현재까지 수많은 사본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태양신 라와 오시리스에 대한 찬양, 마하트의 깃털 저울 심판, 죽은 자의 여정, 그리고 부활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집트 고왕국 제3, 4왕조의 파라오들이 주로 웅장한 피라미드 건설에 집중했다면 제5왕조에 들어서는 태양신 숭배와 이를 위한 신전 건축에 더욱 관심이 쏠렸습니다. 제5왕조의 초대왕 우세르카프는 자신이 태양신 라의 아들이라고 칭했죠. 라가 선택한 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아부시르의 태양신을 위한 첫 신전인 네켄레를 세웠습니다. 이후 제5왕조의 여러 파라오들이 각자의 태양신전을 세우는 전통을 따랐습니다. 태양신전 앞에는 태양 숭배를 상징하는 기념비가 세워졌는데요. 이는 바로 오벨리스크입니다. 오벨리스크는 뾰족한 끝을 하늘을 향해 세운 하나의 돌기둥으로 태양의 광채를 형상화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우세르카프 이후 제5왕조의 파라오들은 모두 자신을 라의 아들이라고 칭했습니다. 왕권의 정당성을 태양신으로부터 부여받았다고 선포한 것이죠. 이들은 일반적인 왕릉인 피라미드를 짓는 동시에 라를 위한 태양신전도 함께 건설하여 왕과 신의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 시기의 주요 신전과 피라미드는 모두 아부시르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번영을 지속하던 이집트는 제6왕조 때 서서히 쇠락하기 시작합니다. 제6왕조의 왕이었던 페피 2세는 약 94년간 통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는 세계 역사상 가장 긴 재위기간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나 그의 장기 통치는 점차 중앙 권력의 약화로 이어졌고 왕권은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페피 2세의 뒤를 이은 왕은 메넨네 2세로 그의 아들로 추정됩니다. 메넨네 2세는 짧은 기간 동안 통치했습니다. 불안정한 정치 상황 속에서 살해당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뒤를 이은 인물이 바로 여왕 니토크리스입니다. 니토크리스는 고대 이집트에서 이름이 전해지는 최초의 여성 왕입니다. 그 존재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일부 학자들은 실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녀에 관한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의 역사에서 전해집니다. 니토크리스는 오빠 메넨네 2세를 죽인 이들에게 복수한 뒤 자살했다는 전설이 전해집니다. 그녀의 실존 여부, 통치 기간, 복수와 자살에 관한 이야기는 모두 문헌의 단편적인 기록과 후대의 전승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고고학적으로는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고왕국 시대는 막을 내리고 제1중간기라는 혼란의 시기로 접어듭니다. 지방 귀족들의 권한은 강화되고 국가는 분열과 내분의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과연 이집트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